흉통, 이물감, 마른 기침 같은 증상 혹시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작은 증상이 무심코 지나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명치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목 이물감, 마른 기침, 시큼한 신물이 역류하는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인두통이나 수면장애 등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과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벽이 얼마나 손상되었고 염증이 심한지를 파악하고 식도 내압 검사 등을 통해서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파악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은 식도하부 괄약근의 약화와 높은 복압입니다. 식도하부 괄약근이 약해지는 원인으로는 노화, 임신, 지방, 알코올, 커피, 초콜릿 섭취,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복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가스가 찬다는 뜻인데요. 높은 복압의 원인으로는 비만, 과식, 임신, 복수, 꽉 끼는 옷, 벨트, 과도한 운동 등이 있으며 횡격막이 늘어나서 식도 일부가 횡격막 위로 올라가는 식도열공 헤르니아도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특히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하면서 복압을 높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식도 협착으로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로 인해 생긴 식도염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변형되어 생기는 바렛 식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렛 식도는 식도 선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주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하며 필요시 수술도 고려합니다. H2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고요.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식습관 조절, 체중 관리,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등을 권장합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식도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수술을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제산제와 H2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통증을 완화하고 위산 분비를 줄여 즉각적인 통증의 경감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식도 괄약근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식도염이 지속될 경우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와 영양 흡수가 어려워지며 괄약근의 힘이 더 약해져서 식도염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류성 식도염을 서양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한의학적으로 한약 처방과 침 치료, 척추 교정이 병행된다면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식도 괄약근 자체의 힘이 강해지면서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증상 완화에, 한의학은 근본 치료에 더 초점을 맞추기에 병행하면서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우선 침 치료로 식도 부근의 경락을 강화하여 식도 평활근이 강해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손목주름과 팔꿈치 주름을 등분해서 손목주름 쪽으로 6분의 1 지점에 가운데 있는 인대 사이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흰쥐에게 자극을 했을 때 사망률, 위장관 손상, 위장관 부피, 식도의 점막 손상,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TNF-알파, 인터루킨 6, MCP1이 모두 감소되어서 실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를 침으로 맞으셔도 좋겠지만 평소에 자주 지압해 주셔도 굉장히 좋겠지요. 다음으로 단중혈입니다. 단중혈은 앞가슴 부위에 앞 정중선에 있는데 넷째 갈비뼈 사이 공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쇄골 바로 밑에가 첫째 갈비뼈 사이 공간인데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 더 내려가서 네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을 찾습니다. 그 공간을 가운데로 이으면 이 정중선에 있는 자리가 바로 단중혈입니다. 단중혈은 식도 앞쪽에 있으며 이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식도 주변 근육들이 풀립니다. 특히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또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누르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를 풀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더불어서 이 주변 근육들도 다 풀어주시면 굉장히 식도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돌혈입니다. 목 앞에 성대의 아래쪽 모서리가 반지연골인데요. 반지연골과 같은 높이에서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 빗근과 만납니다. 바로 이 목빗근의 앞쪽 모서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수돌혈입니다. 수돌혈은 위장경락이라서 이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 위장과 식도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하실 때 이 수돌혈을 눌러주시면 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혈자리 외에도 각 환자분들의 생리병리에 맞춰서 올바른 혈자리를 선혈하여 침을 놔드린다면 증상을 더욱 근본적으로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한약으로 식도 괄약근이 튼튼해지게 하고 위장 기능이 오히려 좋아지게 만듦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체질에 맞춰서 식도와 위장관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소음인의 경우는 귤 껍질이 위장과 식도 평활근의 연동운동을 강화시키고 반하가 위산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를 제거해주며 계내근과 해표초가 위의 연동운동을 돕고 제산작용을 합니다. 소양인은 모력, 즉 굴 껍질이 제산작용과 진통작용을 하고요. 과루인, 전오, 죽여, 양배추가 위산 역류로 인한 기침 가래를 제거해주고 식도벽을 보호 및 재생해줍니다. 태음인은 마하가 식도 점막을 보호하고요. 도라지가 기관지와 식도 평활근을 강화합니다. 폐모, 행인, 상배피가 식도 역류로 인한 가래와 기침을 제거해줍니다. 태양인은 번행초에 있는 뮤신이 위장벽, 식도벽을 보호해주고요. 그 외에 갈대 뿌리와 키위가 식도벽의 염증을 식혀줍니다. 이러한 약재들이 체질에 맞게 각 환자분들의 식도 염증을 잘 잡아줍니다. 이때 자신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척추 교정입니다. 옆의 그림은 자율신경계의 모식도로 푸른 선이 교감신경계, 붉은 선이 부교감신경계를 나타냅니다. 교감신경은 위장과 식도의 운동성과 소화효소 분비를 억제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위장과 식도의 운동성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교감신경은 척추 전체에 걸쳐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뇌와 천추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와 식도를 다스리는 부교감신경은 뇌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1번 경추와 유양돌기, 상부 경추를 교정을 해서 식도와 위장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흉추 교정을 통해 위장과 식도로 가는 교감신경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준다면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도 소화가 잘 되어 위산 역류를 줄여줍니다. 알칼리성 음식도 위산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체질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음인의 경우 기리와 당근, 배, 통밀, 두부, 콩류, 마, 메론이 좋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브로콜리, 사과, 찹쌀 현미, 닭가슴살, 감자, 생강이 좋습니다. 특히 소음인은 생감자를 갈아 드시면 식도염증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의 경우는 보리, 생선, 양배추가 참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쪄서 드시기보다는 생으로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현미, 생선, 바나나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식후에 바로 눕지 않으시고 되도록 식사 전후로는 물을 드시지 마시고요. 식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서 적정량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체질 불문 식도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 버터, 치즈, 기름진 육류 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도 식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 태양인은
매운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도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마토, 감귤류, 오렌지 주스, 레몬, 자몽 등이 대표적입니다.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등 민트류는 상쾌한 향과 맛으로 음식과 음료에 많이 쓰이는데요.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특성이 있기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초콜릿도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도 괄약근을 약화하여 위산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탄산 역시 위산 분비도 촉진시키고 가스가 채이게 하여 복압이 높아지게 하여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도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 또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것, 식후에 바로 눕지 않으시는 것 등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방치될 경우 식도 협착, 발해 식도염을 넘어 암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체질에 맞는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